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중국 대사에게 혼나고 왔습니다. 이게 어떤 일인가요? 국내에서 정쟁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실을 비판할 수 있어요. 야당의 역할이죠. 그런 비판이 국경을 넘어가면 흉해지는 거고, 우리 문제이고 한일 관계 풀면 되는 걸 중국과의 관계로 스핀을 걸고자 했고, 이것은 국익이 아니고 전형적인 당리당략을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인 케이스인데요. 너무너무 불쾌하고 불편했습니다. 중국 대사를 만나면서 사진 찍고 웃고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을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저게 맞는가? 저 같았으면요 호통쳤을 것 같아요. 당장 중단하라고 정말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박차고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 실은 안 만났겠죠. 이 대표 본인의 정치를 사실상 한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완전히 실점한 본인의 정치였죠. 이재명 대표가 외교 능력과 외교 감각과 외교 균형감이 없다는 게 너무 드러났어요. 중국이 우리에게 강요했던 외교, 조공 외교가 떠올라가지고요. 정말 힘들어서 혼났어요. 중국도 불쾌했고, 이런 걸 자초한 이재명 대표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지금 우호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 대표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런 후쿠시마 원전 평판도 되게 나뉘잖아요. 후쿠시마 간 것도 보여주기식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계속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한민국의 국익과 영토와 국익을 보호하려고 선언한 국회의원이라면,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 가능성이 낮다라고 폄하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생각해요. 다만 그 시작은 우리의 입장을 그냥 듣고 흘리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건 강한 메시지를 내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메시지 내는 건 좀 100번 찬성해요. 하지만 이거를 갖고 쪼르르 중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중국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건 우리를 정말 너무 낮게 만드는 행위였다고 생각하고요. 이 이슈를 비정치화하고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논쟁을 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 데이터가 부족하면 일본에 당당히 요구해야 된다 생각해요. 좋은 외교 관계는 모든 게 다 좋다가 아니고요. 우리의 선은 여기고 너의 선은 여기라는 걸 정확하게 서로에게 알리고, 이 선을 지켜가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 이게 좋은 외교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조금 더 단호하게 그 오염수 방출에 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해 당사자다. 비록 니네 영토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동해상을 통해서 대한민국 바다로 온다는 것은 팩트니까 우리도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오염수의 잠재적인 이해관계자들, 캐나다,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합의체를 만들어서 문제가 뭐냐, 이게 돈의 문제냐 기술의 문제냐 뭐의 문제냐를 확인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야당을 포함한 정치와 언론에게 설득하면서 국민들의 걱정을 풀어드리는 노력이 필요한데, 야당은 야당답지 못하고요. 지금은 여당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게 마치 한일 관계에 간신히 풀었는데 이것 때문에 꼬이면 안 된다라고 불안불안해하는 모습들,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행위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때는 국제 조약이 있어요. 그 조약의 기준과 원칙대로 일본에게 행할 것을 요구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자꾸 이걸 양자간에 풀지 말고 국제 기준에 맞춰서 풀자라고 주장하면 소위 제3국이 또는 해외 언론에 봤을 때 한국의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던 중에 또 아빠 찬스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터졌는데요. 언제쯤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녀 특혜 이런 말이 좀 없어질까? 이 소위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특혜 비리 끝이 없어요. 허탈한 신점이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까지 그 당선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막강 권력이 있는 선관위에서, 선관위에서 실은 예산 신청하면요 국회에서 아무 말 안 하고 다 줘요. 왜냐면 선관위한테는 국회의원이 의리거든요. 잘못 보였다가 나중에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흠집 잡아가지고 고소하면 어떡할까. 근데 그걸 틈을 이용해서 예산도 엄청 늘렸고 인력도 엄청 늘리고 그들만의 왕국을 만든 것 같아요.
한미 감사원의 어떤 감사까지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대단한 권력기관이다 이거는. 이걸 이렇게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구나 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변명이 헌법기관이어서 감사를 받고 싶어도 감사를 못 받는다. 선관위 회의에 오셔가지고요. 네. 선관위원들이 국민적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를 이번에 받기로 한다라고 결의하면요.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2년 전인가요? 그 부동산 투기 LH 사건 막 터졌을 때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동의서를 사인해서 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 네.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권익위의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고 네. 권익위에 요청을 하니까 권익위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조사했어요. 왜냐하면 헌법기관에게 동의했기 때문에. 저는 국가의 어떤 기관도 국민이 낸 세금을 쓰는 기관이라면 당연히 제3자의 감시 견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치하면서 투명한 어항에서 사는 삶이라는 느낌을 꽤 받아요. 모든 게 다 공개되고 재산도 공개되고 자녀도 공개되고 학교에서 뭐 했는지도 공개되고 뭐 길 가려면 다 제 조정훈이구나 다 공개되는데 한편으로 감사해요. 그냥 나쁜 짓 못하니까. 눈이 있다는 거가 저를 오히려 더 이렇게 옷깃을 스무게 만들거든요. 매번 공직자들의 아빠 찬스 때문에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조국 사태 때 취재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좀 마음에 남았던 얘기가 있었는데, 불공평에 대해서 감수성이 있으면 다행이래요. 근데 정말 그런 게 없고 그냥 묵묵히 힘들게 살아가는 친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왜? 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입시, 뭐 취업 이런 거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은데 좀 한마디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죄송합니다. 기성세대로서 진짜 죄송합니다. 저 때만 해도 100만 명 대입시험 봤어요. 정말 치열했거든요. 그래도 입시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더 열심히 할 걸이었지 좋은 아빠를 가질 걸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내가 떨어진 게 좋은 아빠를 안 둬서가 아니야? 이런 질문을 다들 한 번씩 해본다면서요. 근데 사회가 더 나빠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고발하십시오. 그리고 그 분노 게이지를 끄지 마십시오. 하나씩 그 뚫린 구멍을 막아 가시죠. 시간은 여러분 편입니다. 언젠간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을 거고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 때 이런 것들을 그 막힌 것들에 완전 콘크리트를 박아버리세요. 그래서 다시 하나의 출발선에서 출발하고 저희 세대가 그걸 심하게 훼손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 주엔 더 즐겁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